안녕하세요. 임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방을 기획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려고 하는데요. 밤이라서 목소리가 좀 차분해지는 것 같네요. 어, 제가 주방을 기획할 때 많이 쓰는 툴은 제 경력이 IT 쪽에 있기 때문에 주로 파워포인트랑 엑셀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게 제작된 거를 저희 디자이너한테 넘겨서 시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그리는 과정 제 간단한 경력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경력이죠. 지금 여기 의뢰받은 주방은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0평대 아파트의 주방입니다. 뭐 그렇게 나쁜 구조는 아니고요. 거실하고 이제 다 통해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것 같고요. 만약 여기다가 주방을 배치를 한다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보통 가장 많이 그려주는 방식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주방이 아마 이렇게 11자형으로 많이 권해드렸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공간하고 분리된 느낌도 들고, 또한 주방을 마주보며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그림이 가능하죠. 근데 냉장고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비스포크 냉장고가 3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스코프 냉장고를 이 뒤로 배치하면 딱 좋은데, 그 아일랜드도 좀 크게 쓸 수 있고요. 그죠? 3,000 한 700 정도 되는 주방이라서 작은 사이즈는 아닌데 비스포크 냉장고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 보실까요? 여기에 가운데 딱 정확하게 분배기가 있어요. 그죠? 보일러 분배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은 11자로는 안 되는 거죠. 고객분이 원하셨던 거는 비스포크 냉장고 배치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비스포크 냉장고를 배치하고, 처음엔 요 사이가 충분히 있었으면 이 간격을 띄우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간격이 없는 상태입니다. 안 그러면 여기 침범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비스포크 냉장고를 여기다 배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요. 나머지 주방에다가 쿡탑하고 싱크볼을 배치하면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공간이 협소해요. 그렇다면 이 공간을 사람이 들어가기보단 사용할 수 있게끔 한 400 정도 공간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이 구조에서는 최선의 선택지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나간다면 또 어떤 구조가 가능할까요? 만약에 식탁이 놓이지 않는다고 가정하거나 식탁을 다른 곳으로 뺀다고 가정했을 때 하나의 더 구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현재는 제가 식탁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런 배치를 가져왔어요. 그죠? 그러면 기역자 구조에서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배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동선도 좋고요. 예. 약간은 좀 흐트러지겠죠, 동선이. 근데 거실 쪽 방향으로 놓이다 보니까 식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식탁을 뭐 이쪽으로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거실 중앙으로 다든지 요새 뭐 하는 다양한 사회 패턴에 따라서 식탁이 만약에 다른 공간으로 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배치가 가능하겠죠. 비스포크 냉장고는 여기 있죠. 근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 기억자가 되는 순간 이 부분, 이 부분이 데드 스페이스가 돼요. 뭐 어떤 뭐 하드웨어를 써도 그 공간의 일부 죽게 되고요. 이 공간에 작업하는 환경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제가 일자로 뽑거나 11자로 뽑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쪽 베란다로도 통해야 되니까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 가운데 있습니다. 분배기는. 그죠? 그러면 이런 구조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기역자 구조에서 자, 분배기가 이쪽으로 가고요. 그죠? 그리고 식탁이 이런 식으로 일자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11자 구조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아니고 최종적으로 고객분이 이런 걸 원하시느냐가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가졌던 고객이 원하셨던 아일랜드 부분도 확보가 될 수 있고요. 그죠? 비스포크 냉장고가 들어가고 팬트리도 쓸 수 있고 아일랜드랑 탑이 확보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 있어서 또 약점이 있을 수 있는 게 후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일랜드가 이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후드를 만약에 이쪽으로 보낸다 그러면 그죠? 아무래도 후드가 가운데에 이렇게 떠 있게 되겠죠. 이런 게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모델은 권할 수가 없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 주방은 지금 현재 여기 후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운데로 옮겨와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작업은 가능한데 과연 그런 구조를 고객분이 원하시느냐, 후드가 가운데 있는 구조를, 그런 건 좀 한번 더 의논을 해봐야겠죠. 저는 두 가지 안을 갖고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고 제가 이 두 가지 안을 기획을 해서 저희 디자이너한테 주고 두 가지 시안을 가지고 고객하고 상담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주방을 저는 기획한 게 된 건 한 8년 전부터 어떤 인연을 갖고 시작을 했고요. 이전에는 한 15년 동안은 IT 쪽 인터넷 관련된 일을 했었어요. 그 일을 하면서 재미있게 진행을 했었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할 만큼 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관두게 됐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가 이 일을 어떻게 우연찮게 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잘해요. 쉽게 말하면 제가 잘합니다. 남들이 갖지 않으니까 뭐 가구를 처음부터 했다든지 주방을 처음부터 했다면 어떤 선입견이 있을 텐데 저는 선입견이 없이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끊임없이 자료를 찾고 공부하고 자료 찾고 공부를 했죠. 특히 우리나라 주방은 아예 참조하지 않았습니다. 뭐 잘 알지는 한샘이라 뭐 그런 유명한 기업들에 있는 주방은 아예 참조를 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전 처음부터 유럽에 있는 주방들을 대략 참조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쪽 특히 주방들을 많이 참조했죠. 운 좋게도 그런 잡지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의문이 가졌던 게 왜 우리나라 주방은 항상 동일하지? 상부장이 있고 하부에 도어 달렸고 이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외국 주방들을 보면 밑에 서랍도 많고 상부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고 배치도 되게 다양한데 우리나라는 항상 일률적이에요. 디귿자 아니면 기역자, 일자도 드물죠 아파트는. 그리고 밑에 이상한 게 보일러 분배기가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아예 하부장의 수납 자체를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의문을 갖고 시작해서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방이라는 곳이 꼭 어떤 형식을 갖췄다라고 그러니까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다방면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하실 게 항상 냉장고가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먼저 정렬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선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분배기하고 이거 통할 수 있다면 여기가 좋겠죠. 그러면 삼각형의 동선이 생깁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보시길래요. 자, 첫째 냉장고에서 씻고요. 이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조리 공간으로 오고요. 그죠? 보이시나요? 좀 화살표가 약하네요. 그 다음에 조리를 마치면 쿡탑으로 오고요. 이쪽이 쿡탑 위에 자리가 되겠죠. 자, 화살표를 좀 더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보이시죠? 자, 이쪽으로 가서
조리를 끝마치고 오면, 자, 그죠? 비스포크냉에서 음식을 꺼내고 싱크볼이 있다고 가정하면 와서 이렇게 조리하고 식탁으로 오는 딱 정형화된 좋은 동선을 가지죠. 이쪽하고 통할 수도 있고 이쪽 면을 좀 더 넓게 쓸 수도 있고요. 단점은 이게 어디까지 지금 전개가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부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분배기가 여기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온다면 이쪽에 팬트리가 들어가고 이쪽에 비스포크가 위치하면 동선은 조금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멀긴 해도, 자, 일로 오겠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자, 일로 와서 음식을 씻고, 아니면 이런 방식도 되겠네요. 일로 와서 씻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싱크볼을 놓고 그 다음에 조리를 해서 쿡탑이 오고, 그죠? 그런데 다시 식탁으로 옮기는 부분이 조금 애매해지죠. 그죠? 그래도 그렇게 나쁜 동선은 아니에요. 음식을 식탁으로 옮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다시 식탁으로 옮겨야 되는 이런 동선의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좀 복잡한 구조이고요. 이걸 좀 더 단순한다면 후드라는 부분을 무시했을 때 일로 가고, 자, 화살표 방향이 반대가 되죠. 자, 씻고 조리하고 콕탑에 놓고 이렇게 가는, 이게 가장 좋은 방식이겠죠. 그쵸? 딱 기역자로 끊어지는 이런, 화면이 좀 어지러울 수 있는데 대충 이번에는 좀 볼게요. 첫 방송이라서 제가 많이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좀 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 방법이 안 먹힌다 그러면 현재 생각할 수 있는 1차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비스포크 냉장고하고 이 안에 들어오고 식탁이 이쯤에 위치하고, 자, 기역자가 여기로 오는 그런 선택지에 몫이 주어질 수 있겠네요. 그죠? 이러면 거실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기존에 만약에 아일랜드를 저쪽에 놓으면 이제 주방이 중심이 되는 구조고요. 이렇게 되면 거실이 중심이 되는 구조로 바꾸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문화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순화할지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글쎄요. 그 부분을 제가 뭐 꼭 답이 있다라는 건 아니고요. 각자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이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이런 구조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저희 디자이너와 협의해서 시안을 작성할 것 같아요. 시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제가 주방을 기획하면서 동선을 고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한번 동선을 고민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에 만나겠습니다.